고양이가 긴장을 풀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건드리면 깜짝 놀라 평소보다 더 세게 놀랍니다. 예전에 너무 답답해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정의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불리하다. 왜? 저들은 욕해도 우리 욕하면 안 돼. 저들은 우리를 때려도 우리 쟤들 때리면 안 돼. 쟤들은 불법을 자행해도 우리 불법을 저지르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불리한 싸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우리도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무조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제 헌재 앞에 가서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 지원도 해주고 열심히 도와주려고 가서 어떻게 싸우나 구경도 좀 했습니다.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가끔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저기는 저희 1인 시위입니다. 신고된 집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통행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신고된 집회니까 누군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불순한 자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막을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1인 시위에는 그걸 막을 권리가 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 뭐 들어오든가 지나가게 내두고 우리가 열심히 한 목소리로 외치고 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개딸들 내가 발로 찼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고 잘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됩니다. 속으로는 아 진짜 너무 통쾌하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폭력을 먼저 자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화나고 저들을 보면은 대가리를 그냥 확 치고 싶은 그런 생각 누구나 안 들겠습니까? 저도 아까 잠깐 오면서 개딸들 얼마나 왔나 구경을 좀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찍었는데 얼마 없더라고요. 한 10명 남짓 있던데 뭐 쟤들이 한 줌 다닌 거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거는 쟤들이 얼마 안 되니까 뭐 방심해도 되겠네 이 마음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죠? 네, 단지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야 뭘 봐 왜 따라와 뭐 저리 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괜히 그렇게 자극하면 우리들한테 더 불리한 거고 네, 쟤들이 화낸다고 우리가 욕하고 막 그렇게 쓰면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헌재 앞에서 열심히 싸워주시는 분들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불법 자행하지 말고 저들이 때린다고 발끈하고 맞서지 말고 열심히
이 저희로운 목소리로 끝까지 외쳐주시기 너무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신고된 집회에서 열심히 싸워주신 여러분들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원해주시는 우리 신의 한수 그리고 전 목사님 어떤 말을 해도 그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알아줘야 되지 분리수거 않습니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준비하고 지원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보통 일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잖아요. 방송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매일 하시는 분입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필두로 우리가 정의로운 싸움 계속해가면서 이 싸움 무조건 우리가 이깁시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무효! 이거는 지금 어디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 거기는 어디예요? 종교가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정광훈 목사님? 네네. 아, 고마워요. 이게 아침에 올라와서 제가 항상 한 2-3시간 정도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사회를 보다 내려가는데 이게 말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용은 뭐 너무나 충분히 차고 넘치죠. 근데 목을 쉬어야 되거든요. 목이. 근데 유일하게 제 목 쉴 시간을 벌어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참 감사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 지금 제가 연단국에서 보니까 지금 뒤쪽에 이제 라면들이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이제 뭐 아침이라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뭐 아침 겸 점심을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드셔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제가 좀 이따가 한 11시쯤에 이제 또 시국선언을 저도 취재를 하러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 이제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그때 좀 느긋하게 마음 편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이제 라면 전부 다 챙겨 드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 제발 광고의 말씀이지만 몸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도 꼭 챙기시고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몸을 챙겨야 되지만 이 집회를 위해서도 몸을 챙겨야 돼요. 이 안에서도 인명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면 또 조중동도 언론들 붙어가지고 뭐라고 내밀겠습니까? 뭐 극단적인 집회를 하다가 뭐 어떤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미지조차 주지 않기 위해서 건강까지도 꼭 유의하시면서 유념하시면서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앞에 얘기로 우리 신강민 선생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공격자와 방어자, 공격자와 수비자 둘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지키는 쪽이 더 어렵습니다. 지키는 쪽이 더 어려워요. 왜냐? 공격하는 애들은 잃을 게 없거든.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 몸, 자기 하나 불사지르겠다라고 덤벼들면 걔네는 그렇게 죽어도 끝인 거예요. 잃을 게 없습니다. 근데 반면 지키는 쪽은 어떻습니까? 잃을 게 너무나 많죠. 나 하나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가 죽어도 내가 지켜야 할 게 뺏긴다면 그거는 진 게임이죠. 하지만 나 하나 죽어도 지켜야 할 걸 지킨다면 수비자가 이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 집회에 대해서 지금 수비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저 반국가 세력, 저 중공 세력들을 청결하기 위한 이 대대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사실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제약 사항들이 더 많아요. 법적인 절차도 준수해야 되지, 뭐 집회 규정도 따라야 되지, 폭력도 행사하면 안 되지. 이건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정광훈 목사님이요. 우리가 외치는 그 사랑결계 정화 목사님께서 아,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어떻게 오셨는데? 아, 개인 유튜브예요? 아, 예. 어떻게 하고 계시나 응원도 할겸또그 앞에 간식 이거는 뭔가요? 따뜻한 물인가요? 네. 15일 끓여온 물이에요. 어디서 끓여오셨어요? 사랑결교에서. 하니까 위치가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요. 거기서 이렇게 막 보온 물을 데우고 그러세요? 물을 끓여오는 거죠. 거기서 끓여오세요? 예, 예. 말 그대로 정말 아픈 구원이에요. 왜냐면 말 그대로 1인 시위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 단체, 한 개인이 자리를 제공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즉슨 누구나 저 자리를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말을 또 옮기면 또 위험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지금 해야지. 좌파건, 빨갱이건, 프락지건 저희 시위 현장에 넣어놔서 넣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크고작은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크고작은 다툼들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다툼은 일어날 수 있죠.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뜨거운 물에 조심하세요. 집회가 신고돼요. 목사님, 잠시만요. 나가주세요. 저들이 와서 빠져주세요. 잠깐만.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절차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정보관을 불러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너무 과해지면 우리가 법적인 절차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집회 방해죄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인 시위는 누구도 중재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정말 당사자와 상대방 그 두 사람에서의 협의만이 이루어져야 되지 정보관도 개입할 수 없고요. 제 3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제가 중재할게요 하면은 그것도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개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어떤 법적인 관점으로도 어떤 신분적인 위험으로도 저도 보호해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결국 주요 맥락은 이거예요. 평화와 항복 이 두 개가 동반된 목소리 동반되어야지만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가 관철하고 나는 식사 못하고 오신 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네네. 아침 식사 못하신 분들? 네, 언제든지 드시고 싶은 분은 드시면 돼요. 아, 식사 상관없이. 식사하셨어요? 아니 저는 한남동에서 왔는데 한남동에도 자주 오시던데 주일 예배하시러.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지난날 일을 했느냐, 쉬었느냐, 구직을 하였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돌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50% 아니 50%가 아니죠. 그 중에서 50만 명의 수치가 내가 쉬었다 라는 지금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청년이 천만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여론조사인 걸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 청년 중 15세에서 29세에 속하는 약 50만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내가 쉬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이 원인 누가 제공했습니까? 맞습니다. 전부 다 이 문재인 정권 제공을 한 겁니다. 임금은 폭등합니다. 임금은 폭등하니까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쓰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최저임금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는데 고용률이 낮아집니다. 여러분이 최저시급을 받으면 8,000원 받고 1시간을 일하겠지만 그거 10,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가 고용률이 떨어지면요 여러분은 빵원 받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벌던 그 8,000원 마저도 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문재인이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임금 폭등, 부동산 폭등, 일자리 폭망, 취업 폭망 다 이거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가 선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금은 돌고 돌아야 되는 건데 무차별적으로 임금만 폭등을 시키니 사장들은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고용만 안 합니까? 요즘은 대체 인력들이 넘쳐나요. 웬만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시죠. 요즘은 로봇들이 서빙을 합니다. 그러면 로봇들은 한 달에 임대료 또는 뭐 기기를 구입하면 기업에서 구입하니까 몇백만 원 내면 평생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지, 소통도 해야 되지, 이런 일자리 부족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임금을 폭등시켜 놓으니 더 이상 알바생들을 뽑을 일이 있습니까? 알바생들을 뽑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로 직결됩니까? 또 부동산도 폭등했죠. 이게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26살입니다. 제가 지금 26살인데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나 살 집 한 채는 사지 않겠어?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발악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채를 못 사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어디로 눈을 돌려요? 재테크. 말이 좋아야 재테크지. 근데 그것도 코인. 이런 쪽으로 눈이 돌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금투세랑 묶여. 코인 하다가 또 청년들 실업자들 생기고 청년들 또 코인이 사실상 말이 코인이 도박이지 않습니까? 코인 도박으로 청년들 자산을 다 잃어. 그러면 또 집값은 폭등했으니까 집을 또 못 사. 이거 뭐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가 그냥 암담하다는 말이 딱 어울려요. 제가 지금 뭐 차 하나 사는 것도 저는 벌벌 떨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청년들을 봤을 때 차 하나 살 돈, 집 한 채 살 돈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집값 우리가 말하는 2억 3억 4억 5억 해도요 청년들은 정말 평생을 위해 겨우한채 살까 말까요. 그런데 지금 집값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5억짜리 3억짜리 집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기본으로 10억, 20억을 그냥 호가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해연수에 취직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학비, 장학금 받았던 거 장학금 받았던 학비,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이 남아있고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이 평균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1,000만원, 2,000만원씩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이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물음을 던졌을 때 쉽게 살 수 있다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이 결과물들이 전부 다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러니 이 청년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또 좌파 애들은 말해요. 아니 대출 받으면 되지 않냐. 요즘 뭐 차량도 리스로 살 수 있고 대출 나오지 않냐 이러는데 그것도 너무나 멍청한 소리죠. 정말 은행들의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나옵니까? 대출이 안 나와요. 심지어 제가 아까 최저임금 폭등 말했죠. 청년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은요, 청년들의 신용을 가지고 내어주는 게 신용대출이에요. 즉 일자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일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내어주는 게 대출입니다. 이 대출 나오지도 않고요, 심지어 금리는 막 폭등을 합니다. 그럼 대출은 청년들이 받고 싶겠어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갚을 이자들만 늘어나. 그럼 청년들도 대출 받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결국 집을 사지 못하고 차를 사지 못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청년들은 도태되고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에 도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깨우치고 바로 잡기 위해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혼은 또 어떻게 합니까? 결혼은 뭐 정말 옛날에는 말해요. 낭만이지, 사랑이지, 열심만 있으면 아이 너희가 반지하 단칸방에서라도 살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결혼이야. 어머니들은 몇몇 말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반지하 단칸방도 구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 가정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이 화교들의 혜택까지도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화교들은 전세 대출 내는데도 훨씬 좋은 조건으로 훨씬 좋은 금리로 내어줍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는데 실업률이 넘쳐나는데도 화교들은 좋은 직장들, 좋은 금리, 좋은 대출, 좋은 의료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청년들이 나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청년들이 무슨 일자리가 없냐? 니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래. 눈이 높아져서 나 때는 말이야 뭐 시켜주면 뭐든 다 있어 이러죠. 이것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요즘 인력사무소 아세요? 인력사무소? 새벽같이 가가지고 공사를 현장 파악을 해서 인력사무소 있죠? 그 인력사무소도 가보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미 자리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근성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 나가보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싼 임금으로 더 좋은 몸을 가지고 더 좋은 차량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을 쓸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구로구 총장 우리 이강산 후보,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구로에서는 몇몇 한국 청년들이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인력사무소에 갔더니 죄다 오히려 중국인들만 쓴대요. 한국인들을 안 받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한 걸 말해주면서 이 대한민국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들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결과물들이 전부 다 죄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화교의 혜택부터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정책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작금의 청년들을 망치고 청년들이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몫 더한 게 뭡니까? 여기에 한몫 더한 게 또 선관위예요. 선관위 또 어떤 논란이 터졌습니까? 친인척관리위원회, 본인네들 친인척 꽂아 넣으면서 왜 친인척 꽂아 넣으냐 말하니까 이게 선관위의 관례다. 선관위는 원래 친척들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취업률이 많으십니다. 고용률이 떨어지고 퇴직률이 오르는 청년들이 이렇게 진짜가 되시겠어요? 가운데 선관위는 남의 일이었던 거예요. 남의 일이었습니다. 왜? 자기네들은 삼촌, 이모, 언니, 오빠, 아빠, 엄마 뺏겨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선관위의 이 부정부패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지만 청년들은 더더욱 분노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더더욱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투명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에도 분노해야 되지만 저 친인척관리위원회 저 부정부패 채용은
청년들이 무조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이 방송을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대학교 나와야 된다, 간판 중요하다 해서 고등학교 졸업기 때부터 피 빠지게 사교육받고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해서 교훈 잡고는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들어가니 끝입니까? 이런 자격증, 저런 자격증. 요즘 대학생들은요, 뭐 한국어, 토익, 토플 이런 거 없으면 취업 전선에 참여도 못해요. 출발선에 서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챙겨야 되는데 어디 그런 분들 따는 건 쉽습니까? 토익, 토플 보려면 시험료만 몇십만 원씩 내지, 또 그거 인강 들으려면 몇백만 원 인강비 결제하지. 15일 때는 청년들이 가리 돈이 어딨습니까? 또 돈을 구하려고 알바를 찾아봐. 근데 알바를 찾아보면 이미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어. 또는 최저시급도 안 준대. 또는 이미 로봇이 일하고 있어. 고용이 안 돼. 악순환인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인 겁니다. 또 대학교는 어떻게 다녔습니까? 대출 받고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빚 쌓아가지고 대학교 다녔더니 이 빚 갚으려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취업을 못해. 막막하죠. 정말 막막합니다. 이게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취업난 가족 가운데 선관위가 본인들의 친인척을 꽂아놓는 부정 채용을 했다는 건 청년들이 당장 버리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해체하라. 선관위는 해체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네, 부정선거 청년 들으면서 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 하는 지금 처음부터 자식들아 돈이 좋더냐 나라를 팔아먹고 권력에 미쳤냐 윤곽께서 칼을 드셨다 이제는 일거에 척결이다 척결하라 중공의 그림자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내자 국민과 함께 정의를 세우리 대한민국 80인 날이라 선관 사법가 안 까면 우리가 쳐들어간다 도둑만 국민주권 중공이냐 분개냐 누구든지 걸려보라 척결함의 공동 그림자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내자 국민과 함께 정의를 세우리 대한민국 80인 날이라 김정은 방패 그냥 방패라고 한반도는 대한민국 따위가 자유의 탄알이 기다린다 무기나 잡고 딱 기다려 척결하라 내 운동의 그림자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내자 국민과 함께 정의를 세우리 정의를 세우리 대한민국 80인 날이야 대한민국이 다시 빛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싸워야 될 것입니다. 네, 또 식사는 아침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들으면 또 식사 안 화가 나실 했어요? 내용이겠지만 또 얘기를 한번 어떻게 여기 해보겠습니다. 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아까 어떻게 이 오시게 차기 되셨어요? 대권, 이 차기 대선 주자들의 밤 지지율을 쉬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추웠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네? 니들 지금 네, 누가 얼굴은 안 나오게 나와도 할게요. 이재명 양진에게 이길 사람도 아니, 없고 얼굴은 안 나오게 그리고 할게요. 지금은 니들이 나올 때가 아니다. 그냥 자중하고 뭐가 제일 있어라.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범, 여권, 야권 다 합쳐서 차기 받을 때 대권 주자 위기에 선호도를 줄을 있다는 세웠을 게 때 제일 큰 문제예요. 순위가 맞아요. 어떻게 되느냐? 네. 1위가 이재명, 학생이세요?
2위가 졸업했어요. 유승민, 아 그래요. 3위가 오세훈, 젊은 나이에 이렇게 4위가 나와 이제 주셔가지고 되게 김문수, 감사합니다. 3, 4위가 비슷하고 그리고 아래로 뭐 한동훈, 유준서, 준동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위가 이재명인 것도 개탄스럽지만 2위가 유승민인 것도 참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승민이 오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냈냐? 그래 내가 아침 새벽에 타고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명령 때문에 군인과 경찰 10명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혼자만 석방돼서 나온 거다. 관저 가서 김치찌개 먹고 강아지랑 인사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냐? 라고 입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구치소에 나오시면서 석방되는 날 우리 지지들이 열차를 타고 올라왔대. 그 모습을 보고 차별하고 만원 이것은 줬지. 불신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누가 저 주먹을 보면서 자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냐? 너무 경거망동했다는 취지로 입을 뗐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승민이 여권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니까요. 대권에서 이거는 조기 대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어차피 아침 식사 못 하고 오셨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조기대선을 생각이라도 해보자. 이 라면으로 아침 식사 드세요? 네. 저는 그럼 이재명 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뭐 여러분 사람이 근본이 바뀝니까? 이 배신의 DNA는요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렇게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자마자 그동안 응원해주고 그동안 이 불철주야 추운 밤낮 가리지 않고 함께해준 지지자들에게 응원을 보내기 위해서 차에서 잠깐 내려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손 한 번 흔들어준 것을 보고 그 어디서 자중을 찾아볼 수 있겠냐? 저건 근신한 모습이 아니라 네가 지금 김치찌개 계란말이 먹을 때냐? 네가 지금 강아지랑 인사할 때냐? 너 때문에 경찰 10명이 잡혀갔다니까?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유승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유승민이 여권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뽑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그냥 개판인 거예요. 이제 좀 쉬는 시간이 나시나 봐요?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양이죠? 아이고 이게 뭐 주먹밥하고 약밥하고 이렇게 제가 이 기사를 제가 지금 이 리액션을 감출 수가 없는 게 저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의 정리는 모르겠고 그냥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야기가 다시 이쪽으로 흘러가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별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저런 유승민 빨아주면 안 됩니다. 솔직히 저 유승민 지지하는 저 양반들은 뭔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가 남아있습니까? 솔직히 한동훈 좋아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유승민 좋아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유승민이 지금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면 이럴수록 더더욱 대권은 그냥 생각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대선을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기 총선을 생각해야 되고 조기 총선이고 대선이고 다 밀어놓고 1순위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다들 각하를 외치면 되는 겁니다. 다들 각하 다들 각하 다들 각하 다들 무효 다들 무효 배신자들 정말 이 배신자들은요 여러분 정말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치인들 모두가 배신자인데요 결국 표심말이잖아요. 표심말이 사람들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표심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분명히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였지 않냐? 우리가 방화문에 수천명이 모였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나와라 이렇게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용은 하되 여러분들 마음은 주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에게 마음 주지 마십시오. 저 사람 뭐 잘생겼다, 저 사람 유능하다, 학벌이 나왔다더라, 어디 뭐 지식이 나왔다더라, 좋은 데 나왔다더라, 학벌 좋다, 말 잘한다, 변호사라더라, 언변 좋다. 여러분
제발 정치를요 팬덤